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검수완박법 저지를 위한 투쟁 수단으로 국민투표가 지금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 전수투표가 갖는 임팩트 때문일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화제가 될 거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도록 심판대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임팩트 말이죠. 그런데 검수완박 이슈를 국민투표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현되기가 어렵고 또한 실현되더라도 얻을 게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국민투표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결과가 도출이 되기까지는 세 가지의 암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초,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성관이가 국민투표법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장제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성관이가 이런 의견을 밝히는 건 월권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는 생각이 달라요. 성관이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에 맞춰서 유권 해석을 내놓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성관이의 이번 설명은 그런 유권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선거인 명부,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완벽하게 갖추어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부터 필요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는 타당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국민투표라는 게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이고 이게 언제든 기능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하자가 있는 상태로 보완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의 무능함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들의 무관심함에 대해서 상호 간의 그런 비판과 질타가 필요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명단이 구성이 돼서 투표 행위로까지 이어지는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선 법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절대 다수를 치르고 있죠. 따라서 이 법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주당과 싸우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국민투표를 저지하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헌법적 해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외교, 국방, 통일, 그 외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의 사정 권력의 구조와 사법정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의 체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보면 국가 안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의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전통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나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끌리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술이 6일 지방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같이 시행을 함으로써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것도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치러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암초입니다. 두 번째 암초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투표는 후보자 둘을 내서 한쪽이 표를 많이 받으면 끝나는 그런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투표 명단의 50%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함이 가능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이 50%를 넘는 순간에는 국민투표로서의 권위를 잃었다고 판단을 하고 개함조차 하지 않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일단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그 투표율 안에서 다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도록 이중 선거 운동 방식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국민투표를 저지해야 되는 세력 입장에서는 그저 투표장에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만으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벌였을 때 민주당의 선거 구호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었어요. 그냥 선거를 오세훈이 하는 게 싫으면 투표장에 가지 마세요 라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저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이 싫다면, 내지는 국민의힘이 싫다면 투표하지 마세요. 설령 앞에 있는 암초가 해결돼서 6일 지방선거에 동시에 투표지가 배부가 되고 국민투표가 같이 이뤄지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만 민주당 찍고 국민투표지는 그냥
공란으로 둔 채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거운동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했던 절차적 문제 때문에 그 6.1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투표가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투표율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는 1년 정도는 정치의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떨어진 정치의 관심을 적절한 정책 운용과 그 가시적인 결과를 내므로써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허니문을 창조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런 투표가 있으니까 와서 투표합시다 라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50% 이상의 투표율을 끌어내는 것부터가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국민투표가 갖는 정치적 위험성입니다.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에요. 도출되는 모든 정치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게 됩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오세훈처럼 직 걸고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직은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표함을 개함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비참하게 져버렸다? 이걸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 국민투표라는 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투표 일자를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된 일자에 맞춰서 선거운동을 하고 토론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선을 한번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순간에 저는 아마 국민투표를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국민투표에서 이겼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국민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헌법이 개정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률에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귀속되거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떠한 법적 해석도 불가능해요. 국민투표에서 이겼으니까 니들 법안 철회해 라고 했을 때 민주당 170석이 그냥 철판 깔고 우리는 그냥 무시할 거야. 우리 아직 임기 2년이나 남아있어. 그냥 무시하고 법안 통과시킬 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야 라고 버티면 어쩔 거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청문회 과정을 34번이나 패싱하고 장관을 임명한 전적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한 전력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산하고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결과 자체가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론전에서의 우위 정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론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무능하게 자빠져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검수안박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론전을 알아서 이끌어가지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이 무언가 한번 해서 여론전을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확 기울게 해버리겠어 라는 수단이랍시고 얘기하기에 이 국민투표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입법 되게 생겼는데 그러면 대안이 뭔데? 라고 저를 질책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도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아마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미 당사자인 대검찰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법안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런 법적인 투쟁을 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 한 축은 정치적인 투쟁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숫자가 딸려서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지만 이에 대해 끊임없는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6.1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엄청난 탄력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은 권력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법이 전부 다 통과가 돼서 1년 반 뒤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돼서 수사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도 중수청 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한동훈 위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해결돼 갈 일이라고 생각해요. 검수안박 국민투표안이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굉장히 비상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실현되더라도 얻을 게 없고 굉장히 리스크만 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현재 검수안박 정국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유리함, 고지 이런 게 전부 다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주니어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